얼마 전에 이효리 씨가 예능에서 눈가 보톡스 때문에 이제 눈웃음이 안 지워진다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눈가 보톡스 맞으면 눈웃음이 안 지워지는 건가요? 불편하다, 잘 안 지워진다라고 느낄 수 있죠. 보톡스 용량에 따라서. 저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필러 보톡스 같은 시술도 당연히 많이 하니까요. 특히 눈가 눈밑 보톡스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블로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글을 정리해서 한두 개 썼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도 오늘 찍게 됐는데요. 이 눈가 보톡스 할 때는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직업 같은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배우분들이나 미세한 표정을 담는 분들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상황도 좀 고려해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보톡스 양이 막 400유닛, 800유닛 이렇게 많아지면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유닛의 용량을 놓으면은 숨도 안 쉬어지고 응급 상황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보톡스입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니까요. 보톡스는 정말 예전부터 오래된 시술이고 요즘도 많이 받는 시술이라서 네. 상당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전하죠. 맥주 한두 잔 먹는 거 안전하잖아요. 근데 아주 많은 양을 마시면 위험할 수 있지. 똑같죠. 안전한 양이죠. 용량대로, 용법대로 정확한 곳에 놓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모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 원치 않는 결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은 주름이랑 고랑이 있어요. PD님, 주름은 뭐고 고랑은 뭘까요? 주름은 네. 이마 주름이나 표정 근육 이런 거 많이 쓰면 생기는 게 주름이고 고랑은 파인 거? 네, 맞아요. 우리 얼굴에 굴곡이 있잖아요. 표정 짓지 않을 때 들어가 보이는 건 고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들어간 거는 볼륨이 부족해서 생긴 거겠죠. 팔자, 눈물 고랑, 이마의 꺼짐. 근데 이 주름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주름은 가만히 있을 때, 무표정일 때는 크게 눈에 띄지 않다가 표정 지을 때, 어떤 근육이 수축할 때, 웃을 때 피부가 접혀서 생기는 게 주름입니다. 자, 주름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겨요. 피부 밑에 받쳐주던 볼륨이 줄어들고 피부 자체의 두께도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얇아지니까 반복적인 근육의 수축에 의한 주름의 깊이와 길이와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무표정할 때도 보이는 주름도 있을 수 있죠. 이 주름이라는 거는 근육이 수축할 때 수축 방향의 수직으로 생깁니다. 이마 근육이 뒤통수부터 눈썹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이마 근육이 수축하면 가로 방향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 보통 근육은 뼈와 뼈 사이에 붙어서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 관절이 움직이게 어떤 부위와 부위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이제 근육의 역할인데 우리 얼굴에 특이한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랑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은 특이하게 동그래요. 근육이 둥근 근육이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주머니 이렇게 줄로 쫙 당기듯이 큰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주름이 어떻게 생길까요? 방사선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가의 주름은 우리가 크로스핏이라고도 하잖아요. 까마귀 발처럼 이렇게 방사선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각도 보톡스, 이마 보톡스, 미간 보톡스, 콧등 보톡스 흔히 이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맞으시는 부위가 있는데 눈가랑 눈 밑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 찡그릴 때 웃을 때 생긴 눈가 쪽에 생기는 잔잔한 가로주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맞는 게 이제 눈가 보톡스고 눈 밑 보톡스는 이제 눈 이렇게 찡그릴 때 눈 아래쪽에 생기는 주름이 많고 신경 쓰일 때 맞는 보톡스입니다. 엄연히 부위가 다른 보톡스인데 눈 밑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놓는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소량의 보톡스를 놔야 하고 좀 많이 놓으면 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눈가 보톡스도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놓게 되면 이효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웃을 때 좀 버릇어져서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눈가 눈 밑 보톡스는 다른 보톡스고 위치랑 양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이 병에 담겨 있는데 희석을 해서 하거든요. 액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근육에 타겟을 해서 놓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산을 해요. 의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농도로 놓을수록 원치 않는 결과가 덜 생기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고농도로 놓더라도 전혀 확산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주변으로 퍼지고 확산이 되게 되는데 검은 눈동자보다 안쪽 코에 가까운 쪽에 이제 놓게 되면 눈물샘의 배출에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밑 보톡스를 놓을 때는 이 검은 눈동자보다 바깥쪽 위주로 놓는 게 좋고요. 눈가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4유닛씩만 놓도록 하고요. 눈가도 보통 6유닛, 8유닛 이렇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웃을 때 너무 좀 불편하고 잘 안 웃어지고 당기는 듯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4유닛만 눈가에만 놓던지 이제 눈 밑에 같이 추가해서 놓던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너무 눈 안쪽으로 놓지 않게 위치와 양을 적절하게 정하고 해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막 확산이 많이 되게 하면 안 되겠죠. 눈을 막 만지고 자꾸 비빈다든지 따뜻한 팩을 올린다든지 사우나에 가서 확산을 더 촉진시킨다든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주변부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받고 1, 2주일 정도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밑 보톡스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감을 때 좀 불편하다든지 눈이 건조해진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편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속눈썹에 너무 바짝 붙여서 놓으면 더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속눈썹에 가까이 가지 않는 레벨에서 보톡스를 놓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은 눈가 눈밑 보톡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놔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을 놓는 것이 좀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보톡스를 맞아보셨는데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는지, 감는 힘 자체가 워낙 약하거나 평소에도 잘 안 감기시는지, 많이 건조하신지,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놓기 전에도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서 보톡스를 아예 안 맞는 게 더 나은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눈인지 상담을 정확하게 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보톡스를 결정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톡스에 대해서 꼭 눈가 눈밑이 아니더라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의사 송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